어쨌든 시작을 합시다. 뭐 늦게 들어온 놈들은 늦게 들어오는 거고. 수진아! 정신 차려. 갔다 와. 자, 454. 내 영상 하나를 봤는데 썸네일이 네 얼굴이야. 그 이따 올려줄게. 내가 지금 영상 올려놨는데 아직 제목을 편집을 많이 해놔서.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그림을 조금 수정해서 여기가 C 해서 이렇게 좀 만들게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A 프라임, 여기가 B 프라임, 여기가 C 프라임인데 얘네 이 간격이 다 어떻다? 같다. 얘네 간격이 다 같다. 그러면 얘는 A, 0이고 얘는 2A, 0이고 얘는 3A, 0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원래 얘가 노그 2의 이거에 절대값 씌운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양수니까 상관없지만 쟤는 원래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A,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점 B는 2A, 이렇게 나오고요. 점 C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A, B, C가 한 직선상에 존재하잖아. 그러면 얘네끼리 기울기 구한 게 서로 같다죠. 그래서 그거 풀면 답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풀이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끝. 근데 A만 왜 마이너스 로그예요? 아까 말했던 게 뭐였냐면 A가 1보다 작잖아. 네. 그러면은 노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갈 거잖아. 네. 근데 얘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냥 플러스지만 X축도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죠. 그래서 저기서 마이너스가 붙어지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내가 말하면서 한 거지만 A가 1보다 작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455. 지금 내가 잠깐 쉬는 시간 때 문제 잠깐 살펴봤는데 더 거지 같은 게 455번 같거든, 지금. 모르겠어.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아마 이 가능성이 나오는데 얘는 내가 봤을 때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씩 이런 거 생각하라고 주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요렇게 있고 얘는 요렇게 있죠. 얘 자세히 한번 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각각 평행 이동해버리면 저 지수든 노구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네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Y는 원래 그 역함수니까 서로 Y는 X 대칭이잖아. 근데 그 대칭이 되는 함수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러면 원래 대칭이 되는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야. 걔도 그만큼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평행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요 직선인 Y는 X-1에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직선이 존재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러면 얘랑 교점을 구하면 이건데 그게 이 거리의 반띵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선분 AB가 2루트 2니까 반띵이라서 얘가 루트 2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얘를 알파 콤마 이렇게 해서 놓을 거야.
그러면은 저 AM의 중점 x-1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4니까 2x는 5여서 x는 2분의 5죠. 그리고 y는 2분의 3이죠. 그러면 여기 중점인 알파 콤마 여기에서부터 2분의 5 콤마 2분의 3까지 하는 거리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 2가 나오죠. 그걸 통해서 알파를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4분의 25가 나온대요.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 좌표 알잖아. 그럼 이제 여기 좌표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 점을 아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점 나오고 이 직선 있고 내가 밑변하니까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높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밑변 높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나는 원래 다른 풀이를 생각해 보다가 했는데 나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풀이 참고를 해보니까 원하는 바가 뭐냐면 얘랑 얘가 있는데 얘가 기존에 이거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걸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그 대칭이 되는 기준선도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한다. 그 성질을 니네들이 착안해서 풀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됐을까요? 그래서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마무리 계산은. 왜냐면 여기다 하기에는 칸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잠깐 파스칼이 된 기분으로 말을 할게요. 페르마. 페르마의 마지막 점. 여백이 부족해서 여기 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300년 동안 사람을 괴롭힌. 여담인데 옛날에 푸에링카의 축축이라고 기하학 문제 중에 수학의 7대 난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증명을 하는데 그 사람 딱 3줄 만에 정리를 다 했어. 푸에링카의 그 추측이라고 해서 그거를 증명하는데 그걸 3줄 만에 다 끝냈는데 웃긴 거는 그걸 검토하는데 한 사람당 100장씩 들어갔다더라고. 참 놀라운 시분이야. 근데 더 존경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협회라고 100만 달러를 주거든? 우리나라로 14억. 근데 그거 왜 40살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럼 필즈 상 만드셔야 돼, 보면. 나는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증명한 그분이 개짜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걸 받으러 안 왔더라고.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자기는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원래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 아니 근데 가난한 나라의 수학 자금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 가난한 나라에 나도 책으로 봐서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수학계 훌륭하신 분이다. 고귀하신 분이다. 돈안 받는 것까지 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돈으로 판단하기가 싫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잖아,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자기 만족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지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나였으면 그 돈을 받고, 그 수학 선생님 그만하고. 아니, 또 다른 걸 또 연구해봤을지 모르지. 그 현상금 사냥꾼처럼. 형상권 산업처럼 이제 도장 깨기처럼. 이제 1대 난제 끝났고, 2대 난제 끝났고, 3대 난제 끝났고, 그래서 4대 난제 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전설로 기록돼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거 14억 벌려고 난제 하나만 평생 붙잡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14년 동안, 이제 증명하는데 20년 걸리니까 그 20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증명이 됐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어. 앤드류 와일즈가 아니라 골드바어의 추측이라고. 말해도 몰라요. 어? 말해도 몰라요. 아니, 논리는 단순해. 2보다 큰 짝수는 2개의 소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2보다 큰 짝수는 2개의 소수합으로 표현돼. 그래서 4 같은 거 보면 2 더하기 2 표현되잖아. 소수 합쳐서. 소수끼리 더해서 합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게 골드바어 추측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350년 넘게 증명이 안 됐거든? 그거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발레를 드는 건 쉬워. 그 아닌 숫자를 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슈퍼컴퓨터로 해서 큰 숫자까지 되는 걸 봤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숫자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추측이라고 하는 거거든. 정리라고 안 하고. 근데 그 말이 있더라고. 그게
그게 증명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혜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암호 체계 자체가 다 바뀔 거예요. 아니 암호 체계. 왜냐면 암호 자체가 수 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은 암호 체계를 다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 일단 제가 사회세상 아니에요. 글쎄, 내가 모르지. 내가 죽기 전에 갑자기 대한민국이랑 남한이나 북한이 통일할 줄 어떻게 알아? 그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곧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선생님이 니네가 7년 뒤면 군대 갈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뭐라고 느꼈냐면 그 사이에 통일이 될 거야. 지금까지 안 됐잖아. 얼마 안 남았어. 2년 안에 엄청 빨리 간다. 안돼 안돼. 속전속결로. 가망이 없어. 내가 1100만 개. 몇 세기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내가 뭐 통일이 된다, 안 돼. 통일이 돼도 사실 문제라고 보는 거라서. 그냥 1인자끼리 싸우면서 이긴 사람 야차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누가 낫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진짜 뭐 북한으로 통일이든 남한에 통일이든 통일에 대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봤었을 때 근데 부양되기 때문에 세금 더 쌤 쓰레기 좀 버려도 될까요? 네 초상권 다 침해당한다. 아니 뭐 근데 차라리 통일에 대해서 얻는 게 많으면 차라리 통일이 되는 게 낫지.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인구가 갈수록 이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니네들 세대부터 적용이 계속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연금을 한 달에 해봤자 9%에서 9.5%로 하고 있는데 니네 때는 점점 더 이게 연장이 돼서 거의 2배 이상 뛸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는 인정을 하고는 있어야지. 뭐 그래서 뭐 그거에 마땅한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만.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요.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한번 기억나는지 한번 봅시다. A, B, C라고 합시다. 내가 저 각을 알아. 그럼 나 이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분의 야,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 비한다. B 한 다음 사인 C 하죠. 이제 원래 근데 중학교 때는 둔각이면 180에서 C를 뺀 걸 했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필요 없죠? 둔각이어도 우리 이제 다 변환하는 거 할 수 있잖아. 잘 못해요. 죽인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일단 기본 이 틀에서 시작이야. 근데 우리 사인 법칙을 통해서 보면은 사인 C분의 C가 2R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2분의 1 AB 2R분의 C니까 4R분의 ABC다 라고도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저걸 바꿀 수 있잖아. 왜냐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방법이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저 중에 딱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은 이거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파생을 해서 나온 게 삼각비잖아.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높이 관계를 시행해서 이렇게 바꿨다. 근데 이 다음에 저 말하는 공식은 뭐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만들어주는 거고, 또 하나 니네들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4저번의 반지름이 존재하네? 그래서 4저번의 반지름을 내가 안 해? 그리고 삼각형 세 변의 길이도 다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삼각형의 2분의 4저번의 반지름에다가 삼각형의 둘레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뭐다? 삼각형의 넓이다 라고 하는 것도 중학교 때 배우잖아. 아 했던 거. 아 어. 맞다. 내심할 때 배워, 내심할 때. 네. 중2 때 배워서 이것도 기억은 따라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총
4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인가? 아무튼,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가 요거. 그리고 두 번째가 요거. 세 번째가 요거.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는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의 이 다 더한 거를 2로 나눠준 거를 S라고 표현을 할 때요. 여기에다가, S 곱, S-A, S-B, S-C를 곱해주면 이거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에. 이것도 하나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학자 헤론이 발견했다 해서 헤론의 공식이라고 표현. 이런 진짜 한번 유명하시네. 유명한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거 공식 나도 정말 오랜만에 쓰는 거라서 여기 책에 근데 저런 거 발견하면 돈 줘요. 뭐 그 당시 저거 발견할 때 돈을 안 줬었겠지? 그 215쪽에 21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가 니네들은 이것도 하나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죠. 추가적으로. 됐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인 거야. 자, 그래서 설명은 끝.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근데 삼각함수 활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나 뽑아주면 삼각형의 넓이도 아니고 사인 법칙도 아니고 딱 하나. 마지막. 코사인 법칙. 그거 하나만큼은 뭐 이번 중간고사 때는 안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는 코사인 법칙은 외워두는 게 나을 거예요. 기말고사 그 시험법에 들어간 건 안 들어간 건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나 같은 경우 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칙 중에 하나고. 많이 쓰였나요? 많이 쓰였나요? 왜냐면 대학교 가는 그 순간까지 어찌됐든 니네들하고 도형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꼭 하나 내면 하나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면 함수의 그래프인데 거기서 도형이랑 연관을 지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연관 지어서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더더욱 이과 계열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삼각함수 극한도 하거든요. 그럼 삼각함수 극한을 풀려면 그때는 코사인 법칙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아마 시험을 봤었을 때가 잠깐 이 코사인 법칙이 빠졌었거든. 그래서 몇 년간 코사인 법칙이 안 나왔었어. 몇 년간. 근데 그게 그러다가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시 코사인 법칙을 넣은 거야. 그래서 그게 넣은 지가 내가 알기로는 2015 교육과정이니까 횟수로 한 6년, 7년 되겠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배운 사람들은 코사인 법칙을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차피 그 사람들 중에 대학 가는 사람, 뭐 수학과 가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겠지. 그 중에 수학과 갔어요. 그럼 교수님이 가르치시겠지. 근데 사는데 전혀 지장 없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사는 데는. 우리 때에도 그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리 바로, 그러니까 1년 선배, 그러니까 나보다 한 살 많은 선배들까지는 지금처럼 문과, 미과 상관없이 미적을 배웠었거든? 다항함수 미분까지. 근데 우리 때 3년 동안 문과가 미적을 안 배웠었어. 문과가 미적을 안 배웠었어. 그래서 미적분을 모르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 수학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제학과를 갔는데 문과에서 미적을 안 배우고 오니까 1년 한 학번 이해는 미적을 알아서 교수님이 설명이 편한데 바로 아래 밑에 학번은 미적을 몰라. 그러니까 교수가 미쳐버리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 수학과 출신이 아니잖아. 어떻게 설명하는 그런 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다 막혀버리는 거지. 근데 나도 그걸 몰랐었는데 선배들한테 이야기 듣고 알았었어.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 그래서 할 거면은 끝까지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완전 바꾸든지. 이게 잠깐만. 이게. 아니 교육과정.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너무 넘어가가지고. 자, 필수 11번. A가 10, B가 8, 넓이가 20루트 3이래.
자, 각시를 구하래. 근데 각시는 무슨 각? 예각이니까 90도 작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에다가 사인 C를 한 게 20 루트 3이니까 이 사인 C를 해보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90도보다 작죠? 그럼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그래서 C가 60인 거죠. 이렇게 했었고요. 됐죠? 나머지 문제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근데 필수 12번. A5, B7, C가 8이래. 자, 여기에서 사인을 안 줬어. 근데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 아까 말해줬던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으로도 구할 수, 그러니까 일단 헤론의 공식은 나중으로 한번 해보고 일단은 두 번째, 원래 여기서 원하는 건 삼각비니까 자, 세 개 중에 여러분 하나 찍어. 코사인 A를 구할래? 코사인 B를 구할래? 코사인 C를 구할래? 코사인 C를 구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C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 2, 5, 7이니까 70이고 25, 49 빼기 64니까 7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인 제곱 C라는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랑 같잖아. 그래서 1 빼기 49분의 1이니까 49분의 48인데 어차피 C 자체가 0하고 180도 사이잖아. 거기서 사인은 양수잖아.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이 사인 C는 7분의 4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 B, 그 다음에 사인 C를 하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10루트 3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어차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헤론의 공식은 이 S라는 거는 삼각형 둘레의 반이야. 그래서 해보면 5 더하기 7이니까 12, 8이니까 10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을 곱하고 10에서 5를 뺀 거라고 10에서 7을 뺀 거라고 8을 뺀 거라고. 그러면 50, 150, 300이잖아. 그러면 100 곱하기 3이니까 얘가 빼주면 10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도 상관없고 지금처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한데 사인 C를 구해도 상관없고. 근데 시간은 이게 더 압도적으로 빠르겠죠.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뭐 서술 평가할 때 헤론의 공식 말고 요걸로 쓰세요라고 하면 요걸로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해보면서 느꼈지만 코사인 C를 구하든 코사인 B를 구하든 코사인 A를 구하든 숫자만 다르겠죠. 근데 어느 게 복잡할지 안 복잡할지는 나도 이것만 놓고 판단 못해. 나도 이것만 놓고 판단 못해. 나도 구해봐야 알아.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각이다 해보겠다. 나는 굳이 C가 아니라 A를 구해서 해보고 싶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쨌든 답만 나오면 되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495번 너희가 한번 풀어봐봐. 495. 상관은 없는데 보통 얘가 짝수일 때만 있어. 짝수일 때. 홀수면 이게 분수로 계산해야 돼서 니네 분수 계산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 김솔재 같은 경우는 저거 분수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다반 살 테니까. 내가 이따 네 썸네일 나온 거 거기다가 피처링에다가 목관동 아줌마라고 해놓을게. 그거로 조회수 장사 좀 해봐야지. 어차피 비공개잖아요. 어차피 비공개잖아요. 나중에 공개로 다 돌려놓으니까. 네? 진짜요? 나 나중에 공개로 다 돌려놓는데. 아니
어차피 보는 사람 없는데 뭐 나중에 니네 영상 찾을 때 쓰라고 편하게 찾으라고 내가 또 일일이 찾아주기 싫으니까. 역시 개드립들이 다. 걱정 마. 누가 그걸 끝까지 보겠어. 모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논란될까봐 걱정이긴 해. 아니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나왔죠. 어? 수술을 정상적으로 나왔죠. 정상적으로 나오긴 했어. 비정상으로 약간 뭐야? 약간 눈 깜빡이 돼서. 근데 내가 안구 건조증을 앓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눈은 많이 깜빡거리겠더라. 깜빡한다고요? 깜빡거려야 된다고. 안구 건조증일 때. 답 얼마 나와? 이거 내가 봤을 때 정답. 누구 몸무게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뺏겼다. 자 넘어가세요. 네? 84니까 누구 몸무게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뺏겼다고. 누군데요? 이 셋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어? 근데 얘네가 다 80, 니네가 80이 넘을 리는 없잖아. 아니 선생님 우리 보면 솔제 아니면은 지용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80도 안 돼요. 니 키에 84가 안 되는 것도 정상인가? 정상이죠. 내가 가치 중이라서. 0.1톤 미만이세요? 아니? 와, 헤비급. 아니, 근데 이게 근육이면 헤비급이겠는데 지방이잖아. 그러니까 헤비급이 아니라 그냥 헤비한 거지, 그냥. 무게가. 0.11톤 정도? 내가 어제 재보니까 106kg? 와. 진짜 헤비급. 그래서 무릎이랑 허리가 아작나는 게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냥 코끼리도 안 나는다는데. 어? 뭐라고? 그게 그만큼 되잖아. 코끼리는 그만큼 여기가 튼튼하잖아. 나는 점점 이게 죽어간다고 지금. 내 발로 걷잖아. 또 내버려 걸어. 아니 뭐. 야, 술 마시면 네 발로 걷지. 건강을 위해서 내발로 걸으셔요. 길거리에서 그러고 다니고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쪼개면 삼각형이죠. 삼각형 두 개로 붙이면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그 2분의 1이 안 붙는 거. 그래서 8 곱하기 10 곱하기 sin A가 40인 거라서 sin A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sin이 2분의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A가 30도인 거죠. 좋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대각선이라서 여기가 30도래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원래 이렇게 막사각형이 있으면 이게 아무렇게나 생긴 거. 진짜 정신병치예요. 진짜요? 우리가 막노동 할 때 그 막자가 그런 막자잖아. 아 진짜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 이렇게 평행하게 선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얘가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럼 이루는 각도 계산해가지고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을 하게 되면 이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이다. 그러면 2분의 1 AB에 여기 이루는 각의 세타를 해주면 그게 이 사각형 넓이가 돼요. 이거 하나 알고 있으세요? 또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싫어요. 그래서 등면사다리꼴이니까 선분 AC가 6이래요. 등면사다리꼴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 달라. 같아요. 같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한 다음에 사인 30도니까 사인 30도 얼마? 그러면 4분의 36이니까 9죠. 그래서 다시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든 간에 상관없어.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 그 대각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안 해. 그러면 2분의 1에 두 대각선의 곱에 사인을 해주면 그 사각형의 뭐다? 넓이다. 아 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이 안 나지? 일단은 내가 너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면 일단 2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기억을 할 리가 있냐고. 그건 정상인 거네요. 너는 내가 봤을 때 2달 전에 배운 것도 다 까먹었을 텐데 지금. 그게 근데 내가 하나 말해줄 게 뭐가 있냐면 수학 1등급이랑 3등급의 차이가 그거야. 지난 걸 배운 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까먹고 있느냐. 5등급제에서요? 9등급제에서요. 뭐예요? 9등급제 기준에서요. 까먹은 전 뭐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 망각이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외우고 나서 뭐 하고 나면 까먹잖아. 뭐 어찌됐든 뭐 사람이 계속 평생을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맞으면서 외웠잖아. 지나도 왜 기억하고 있더라고. 몸이 기억하는 거. 몸이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패는 걸로 그냥. 예. 개념 테스트 탈락하면 패는 걸로. 아니 난 지난 거 까먹었는데 왜 9등급제에서 3등급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아니, 그렇게, 그게 이제 3, 4, 5를 말하는 거지. 지난번 내가 이런 말에서는 미안하지만 수학에 자기는 노베이스예요, 노베이스예요 라고 하는 애들이 다 대부분 다 보면은 그 전에 배웠던 거 다 몰라가지고 그거 막혀가지고 못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을걸? 진짜 노베이스. 나도 뭐 이제 그런 케이스라서 뭐 예를 들어서 니네 뭐 모든 실수에서 if 듯이 이렇게 되면 판별식 0보다 작다. 우리 때는 그런 왜라는 설명을 안 하니까 저게 왜 저럴까 모르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선생 돼서 알았던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걸 그냥 다 무조건 다 공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응용이고 나발이고 가는 일단은 외우자 이런 생각을 해서 가르쳤던 거지만은 그게 어찌됐든 외우는 것도 필요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기반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암기도 기반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 수학 공부는 내가 봤을 때 암기가 기본일 텐데. 제발 외워줘. 아니 외웠어.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개념에서 지금 미통과자 한 명 때문에 지금 눈치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냐면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니네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 번 더 개념 테스트를 봤는데 또 거기서 또 똑같이 탈락 이게 될까봐 겁난다고 내가. 내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니네들 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자불안석으로처럼 있어야 되냐고. 다 외웠어요. 나중에 보자고 한번. 저희 시험 볼 때 잠 안 자요? 그래서 잠 안 자요? 니네 시험 볼 때? 네. 학교 시험 볼 때 아니면 학원에서 시험 볼 때? 학교에서 9시에? 9시에? 그때쯤에 나 일어나 있지.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통 내가 그 시간에 둘 중에 하나거든. 밥 먹고 있거나 운동하거나. 근데 밥을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운동도 운동하는 것 같지가 않아. 얘네 성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과연 얘네가 몇 점으로 올라올까? 50점일까? 30점일까? 했는데 쌤, 그니까 딱 이게 좋아. 쌤, 근데 이래 딱 전화를 받아. 근데 이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쌤, 저 똑같이 3개 틀렸어요. 와. 이게 지훈이 케이스. 지훈이 케이스. 주은이 케이스. 이제, 답장을 안 해. 일십이야. 전화도 씹어. 그리고 얼굴을 봐. 그리고 나를 봐. 쌤! 하고 부르더니 나 그래서 기대를 차지. 그게 절망으로 바뀌지. 자, 이제 솔제. 쌤. 이랬어요. 다 필요 없어. 이랬고요. 그래서 점수가 몇 점? 그러면 이제 나랑 치고 막는 거고. 전 먼저 연락 안 드리죠. 그렇지. 쌤이 전화 오잖아요. 어찌됐든 왜냐면 내 임무니까. 근데 내가 들었던 것 중에 저번에 솔직히 말하면 수연이 점수 들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어. 가장 걱정 많이 했거든. 쌤 약간 마음을 준비하고 들어요? 저희 점수? 더 말 안 할게. 말해봤자 슬플 것 같아서. 기대 좀 하세요, 쌤. 응? 기대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데뷔를 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데뷔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데뷔를 했는데 끝까지 전날에 봤더니 기본도 모르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기대가 되냐고. 절망이다. 기대 없으면 절망도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기대가 없으면 점수 결과가 짧으면 그 다음에는 말 안 할게. 노코멘트. 절망은 생각했어도 더 힘들긴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내가 좀 팩트적으로 얘기하자면 학원에서 나를 안 쫓을 게 다행인 거지. 말해서 좀 죄송해요. 언제요? 저번 아니, 그러니까 니네 시험 성적 이제 나오고 그랬었을 때. 선생님 실직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생각해봐. 우리는 어찌됐든 점수로 평가받는 건데, 내가 시험 봐가지고 내가 70점이 나왔으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근데 내가 가르친 애들이 점수가 봤는데, 점수는 항상 봤는데, 뭐 해서 공통 테스트를 봤는데, 2개 맞아, 1개 맞아, 0개 맞아. 그럼 나는 일단은 내가 좌절감을 느낄까?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거야. 응.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반 애들 성적표도 이제 보거든? 그 이제 걔네 반 성적을 보니까 평균이 14야. 그럼 나는, 예를 들어 평균이 14. 아니 광선쌤만이죠. 아니, 누구 쌤 반이라고 안 할게. 평균이 14야. 그럼 내가 그 반을 보면서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아니 광선대네 안 부럽죠? 이거. 광선대. 아니, 부럽지. 일단 기본적으로 부럽지. 생명 연장에 아니, 평균을 서준이가 아무리 극단적인 값을 올려놔도 애가 한계치가 있는데.
진짜 슬프게 말하면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어찌됐든 간에, 근데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나는 방학 때 나는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나만 알찬 것 같아서. 한 달 버린 것 같은데. 그 너는 뒤져야 돼. 지금부터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아직 시간 있어. 2월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3월이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가 나올 거야. 벌써 등쳤어요. 만약에 내가 봤는데 2월에 봤는데도 시험 쳤다. 나 3월부터 1월 했다. 나와. 그냥 나와. 이럴 거야. 쌤 그러면 성적 좀 눈에 띄게 오르면 약간 줄여주시나요? 뭐, 그런 혜택이 있나요? 뭐. 자습 시간 같은 거나 약간. 그래서 다시 원상 복구된. 그럼 원사 복구 되면 그 다시 그 모양 또 그 꼴을 떼야 되잖아. 일단 성적 올라봐. 그럼 일주일 정도 자습 면제권 줄게. 오! 보여드려요? 한번 보여줘. 제가 이 얘기 나올 때까지 점수 안 낸 거예요. 아 그치. 저걸 개소리라고 하죠. 자, 이제 수열로 갑시다. 마지막 단원.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를 나열하다.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규칙성 있게 나열할 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할 거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해버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경우만 이야기할 거냐면 어떠한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나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일정하게.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태생적으로 초등학교 때 수학 배우면 덧셈 뺄셈을 먼저 배워,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배워. 덧셈 뺄셈을 먼저 배우죠. 그래서 우리도 수열도 덧셈 뺄셈을 먼저 배울 거야. 곱셈이 있어요. 곱셈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것. 일정한 수를. 그래서 그 일정한 수를 더해주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차라고 해요. 그래서 같을 등차에 뺄 차라고 해서 이 더해진 수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통 수열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괄호 기호를 나타내게 되면 보통 얘네들은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표현을 해요. 수열을.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나열한 거야? 이씩 더했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홀수들을 나열했죠. 그러니까 말하는 규칙에 따라서는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을 바꿀 수 있어. 근데 수열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내가 첫 번째로 쓴 거는 1이고요. 얼마씩 더했어? 2씩 더했죠. 그래서 그때 이 일정한 수를 더해준 것,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냐면 얘를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공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항. 근데 이것부터 우리가 이걸 항상 먼저 시작하는 항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의 표현대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열하는 항. 그리고 조금 이거를 이제 올드하게 말을 하면 초항. 초항.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그거랑 보면 돼. 처음 시작하는 항. 그래서 초항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래서 이 수열을 봤더니 규칙을 찾아서 이렇게 되는 수열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그러니까 실제로 넣으면 n에다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5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걸 수열이라고 표현하는 거. 되네? 자, 입 나와 있는 주은아 지금 공차가 뭐라고? 너 커피요 이렇게 얘기하면 죽인다 진짜. 공차요? 뭐였죠?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 네.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그걸 뭐라고 한다? 공차. 자, 첫 번째로 시작하는 항. 첫째야. 첫째 항 또는 좋아. 초항. 그리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나이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나보다 나이가 윗선배다. 그럼 초항이라고 말하시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나보다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리다. 그러니까 내 나이보다 이제 한 20, 30대 되시다. 그러면 첫째 항이라고 해요. 그 나이 선생님 나이 짐작할 수 있어. 그거 갖고. 왜냐면 외모로도 집적되잖아. 외모로도 그렇지만은 왜냐면 말하는 표현을 봤을 때 첫째 항이나 초항을 혼합해서 쓰잖아. 그럼 나랑 동년배야. 그런 거. 이미 좀 어. 애매할 좀 이미 애매할. 어. 어머니 뻘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부터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애들 이제 아빠 나이 들어보니까 나랑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던데. 애기 초등학생. 애기 중이라도 아빠 나이 들어보니까 81년생, 82년생이라는데 나랑 이제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나이 차이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자. 그래도 후손은 남기시면 되죠. 아니, 그냥 내 조카한테 남겨주려고. 조카는 쓰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냥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동생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결혼 못하고 그러면. 아니, 뭐, 동생이 알아서 그 돈 처분하겠지, 뭐. 뭐, 그 돈을 지 조카한테 물려주든 말든 지 자식한테 물려주든 지 맘이지, 뭐. 근데 아직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아, 버릴 거야. 올해까지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내가 그저께 친구랑 만나면서 올해까지는 나는 믿어볼 거야. 했더니, 왜? 그랬더니, 기회 더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근데 올해까지 안 하면 내가 그런 걸 굳이 미련 갖고 싶지 않아서 그랬더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고집이지, 뭐 이러던데. 필즈 상도였어요. 아예 필지상은 포기했어.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일제상 이번 연도에 엄청 빠르게 증명해냈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대학 교사를 다 까먹었잖아. 그런 것도 다 한번 해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 바빠. 그리고 끝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이제 나열하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 번째 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마랑. 마랑. 그러니까 말복할 때 그 말. 그래서 마지막 번째 항의 줄임말이 마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자, 맨 처음에 보통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공차는 영어로 따가지고 D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더해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에서 공차가 더해진 게 있어, 없어? 두 번째에서는? 세 번째 항에서는? 네 번째 항에서는? 몇 개씩,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더해졌냐고.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n번째 항에서는 초항에다가 공차가 하나 빠지고 이렇게 더해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이 5개다. 그럼 공차가 4번 더해지는 거고요. 항이 10개다. 그럼 공차가 몇 번? 9번. 자, 항이 20개다. 공차가? 19번. 이렇게 되는 거야. 9번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자, 그리고 등차 중항이라고 해서 A, B, C가 등차 수열이래요. 그래서 A랑 B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일 때,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고 했죠? 앞서. 내 앞사가 아니잖아. 왜 핸드폰을 쳐봐, 이 새끼야, 진짜. 뭐예요 이게? 자, 중요하다. 그래서 B에서 A를 뺀 거랑 C에서 B를 뺀 게 서로 어때요?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이 B는 A 플러스 C죠? 그래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죠? 이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 중항. 너 눈 못 뜨면 내가 또 압수하러 간다. 듣고 있어요. 자, 등차 중항이 뭐라고? 뭐라고요? 제 위에 올라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3개가 등차 수열인데 그 중에 가운데 거. 3개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그 중에 가운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고. 3개일 때는요? 3개일 때. 근데 4개일 때는 이제 각각이 등차 중항이 종류가 2개겠지. 중앙 객값 같은 거. 그러니까 중항이잖아. 세월이 세 개? 안 끝나고 쭉 이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분만 따는 거지. 일부분만 따서. 3개도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5개일 때 말하는 거랑 3개일 때 말하는 거랑 그 차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말하는 3개냐라고 따라 이야기가 다른 거지. 그냥 꼭 항이 3개일 필요는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밑에 조화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화수열이라고 쓰고 뭐라고 있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역수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1이고, 3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7분의 1이야. 얘네가 등차 수열이야? 예. 얘네가 등차 수열이야? 아니죠? 근데 내가 얘를 역수로 시켜봤어. 그랬더니 뭐가 돼? 등차 수열. 그러면 얘네가 조화수열이라고. 야 조하수. 조화수열. 조화수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n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항의 개수다. 그래서 100개면은 A 100. 항의 개수가 200이면 200을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A 100이다 라고 한다는 건 이 수열에서 100번째 항. 만약에 A 억이다. 그러면 억 번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물론 억까지는 안 가겠죠. 아무리 많아봐야 100 정도일 거예요. 됐죠? 자, 어차피 설명 다 해야 될 거, 내가 합까지 해서 설명 다 할게요, 그냥. 나중에 생각 안 나는데.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거 합을 오늘 얘기를 안 하면, 니네 다음 시간에 내가 곱하기 할 건데, 곱하기 할 때 다 헷갈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는 게 나아. 이미 헷갈리는데. 아예 괜찮아. 어차피 니네 삼각형 사정도 잘 넘어왔는데 뭘. 잘안 넘어가는데. 쌤만 넘어가시잖아요. 괜찮아. 자, SN이라고 해서, S로 시작하는 것 중에 니네가 수학이랑 관련된 영어 단어 떠오르는 세 글자. S요? S로 시작했을 때. 정답. 썸. 뭐야? 설마, 근데 이 썸이 니네 이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썸 아니다. 눈썹이 요거 SUM. 쉬움 아니야, 쉬움? 너 학교 영어쌤한테 가서 이거 슈미라고 한번 해봐, 그냥. 자, 이 썸 같은 경우 뭐냐면 말 그대로 합이죠. 네. 합이잖아, SUM. 초면인데요. 그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SUM 쳐봐. 그럼 뭐라고 나오나? 주인이 말해봐 뭐야? 방금 말하셨잖아요. 자, 이 말이에요.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해서 몇 번째 항까지 더했다? n번째 항까지 더했다. 그러니까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그걸 SN이라고 표현해. SN. 근데 등차수열합 구하는 공식이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에 그 파스칼인가 가우스인가의 일화 중에 이거 있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학생들한테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보통 이 의도가 뭐야? 이렇게 출제를 했다는 건 다 더해보라고 하는 거에서 안 되다가 포기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요? 맞잖아. 왜 설마 어떤 사람이 1부터 10이면 계산을 하겠는데 1부터 100까지 언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야 내가 봤을 때 15까지 더 다 까먹겠다 야. 저거 분모해서 계산기를 해봤어요 그럴 때. 해봤냐? 계산기가 계산해주디? 아니 한 80번째까지 다 나와주죠. 이제 계산 자기 불능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거는 이제 계산기에 이제 CPU 저하인 거지. 아무튼 나중에 챗 GPT한테 물어봐. 너 1부터 100까지 차례로 한번 더 해봐봐. 뭐 시그마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애가 알아서 쓰지 않을까? 지금 물어보게? 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냈었는데, 가우스가 이거를 획기적으로 시작을 하죠. 어떻게? 거꾸로 쓰죠. 거꾸로 써서 이것들이 합이 일정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 등차수열의 합이 그래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SN이니까 처음에 A고 그 다음에 공차가 이렇게 더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지막 번까지 항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순서를 다 뒤집어 깐다고 하더라도 이 SN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A. 그러면 얘가 총 몇 개인가?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있어. 한 개. n개죠? 근데 내가 봤더니 요렇게 더해봤어. 요렇게. 그럼 얘는 2a 더하기 n-1이 되죠. 그리고 얘도 봤더니 똑같이 더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리고 마지막 것도 똑같이 해보니까 다 요렇게 나오네? 요렇게? 그러면 같은 합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 양변을 더해준 거니까 좌변은 SN의 2배인 거고 얘가 몇 개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게 n개니까 요렇게 해준 거랑 같죠.
그래서 SN은 2분의 n의 2a 더하기 n-1d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열의 합을 구하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편의상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L이라고 놔요. 마지막 문장을. 그래서 그냥 더 줄여서 표현을 해주면 그냥 얘는 2분의 n의 첫 번째랑 마지막 번째를 더해준 것들을 해주는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비 수열은 오늘 얘기 안 할게요. 더하기 하다가 곱하기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계산 틀릴 것 같아서. 등비 수열은 토요일에 할게요. 됐죠? 그래서 우리 잠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GPT가 말 안 들어요. GPT도 하기 싫은 거